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 분석 채널에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일매일 국내, 해외 인기 있는 모든 경기들을 분석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석과 조합픽은 VIP 가족방에서 진행됩니다. 베팅 및 가족방 문의는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 주세요. 9월 28일 해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칼리아리 대 AC 밀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칼리아리는 현재의 공격진은 멸망 상태라고 봐도 무방하다. 시즌 초부터 라파둘라가 부상으로 계속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때문에 상당히 수비적인 포메이션이 강제되는 중이다. 대량 실점을 면하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 현재 뎁스와 공격진의 퀄리티로는 밀란을 상대하기 쉽진 않을 것이다. 이어서 밀란도 지난 경기에서 테오를 아끼고 경기를 잡아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늘 난타전이 벌어졌던 베로나를 상대로 무실점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매냥의 롱볼로 상대의 전방 압박을 무력화시키는 옵션이 사라진 것은 아쉽지만 칼리아리의 공격력이 좋지 못해 밀란이 라인을 높여 전진하더라도 큰 리스크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 AC 밀란은 롱볼이라는 옵션이 사라지면서 최근에는 공격이 다소 부진하고 있기는 하나 칼리아리의 공격진 뎁스가 너무 심각해진 상황이라 자신들이 경기를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은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칼리아리가 대량 실점을 당하는 것만 면할 뿐 별 반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보인다. 저득점 경기가 예상되기에 언더 또는 AC 밀란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엘라스 대 아탈란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엘라스는 공격력이 큰 폭으로 꺾인 지난 시즌을 기점으로 아탈란타를 상대로 통하는 역습의 양 자체가 많지는 않았다. 아탈란타를 잡아내는 경우도 있었지만 상대의 자책골이 아니었더라면 승리는 어려웠을 매치였다. 결국 지난 아탈란타의 안정성과 몰아치는 양상을 커버하며 실점을 줄이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어서 아탈란타는 케텔라흐와 루크먼을 70분 이전에 빼주면서 꾸준히 공격진에서의 에너지 레벨을 유지시키려 하고 있다. 물론 핵심 미드필더 더론과 코프메이너스의 풀타임 활약은 빡빡한 경기 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베로나가 공격력이 꺾인 이후에는 아탈란타를 상대로 역습에서도 크게 두각을 드러내는 양상은 아니다. 올 시즌 아탈란타의 모든 패배가 모두 원정이기는 하지만 돌풍의 주인공 프로시노네와 중원이 강한 피오렌티나를 상대로 당한 것임을 간과해선 안 되겠다. 이번 경기 최종 추천 조합 및 언어버 조합은 홍프로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빌바오 대 헤타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빌바오는 올 시즌 발목을 꽤 자주 잡았던 수비적인 운영의 팀을 잘 잡아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빈도가 늘었다. 헤타페의 포메이션도 중앙을 컴팩트하게 막아서는 데 집중하고 있지 측면에는 공간을 제법 주는 양상이라 측면이 상당히 강력한 빌바오를 막아서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어서 헤타페는 지난 경기 소시에다드에게 4골을 허용했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가능성이 높다. 상대가 에이스 쿠보를 측면에 배치하자 자신들의 좌측에서 수비가 꽤 무너지는 모습이었다. 빌바오가 최근에는 에이스 이냐키를 우측에 배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헤타페도 제법 동적이고 기동력이 좋은 팀을 상대로 약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하겠다. 일단 원정에서 헤타페가 동적인 팀에게 약했고 지난 경기에서 측면을 파는 상대를 만나 수비가 급격하게 무너졌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헤타페의 수비 포메이션이 중앙을 억제하는 것에는 효과를 보이지만 측면에서는 공간을 내줄 수밖에 없다는 것도 부담일 것이다. 저득점 경기가 예상되기에 언더 또는 빌바오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비아레알 대 지로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아레알은 지난 경기에서 라요가 점유율을 내주는 바람에 압박을 이겨내는 능력이 취약한 파레호가 그나마 버티는 모습이었는데 지로나를 상대로도 위험성이 큰 것은 사실이다. 지로나는 오히려 상대에게 점유율을 빼앗아 오는 것을 즐기는 편이라 전방의 인원을 몰빵하다시피 하기 때문이다. 역습 성향으로 운영하는 데 능했던 과거에는 이를 잘 공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올 시즌 비아는 철저한 지공 스쿼드로 운영해야 한다. 이어서 지로나는 전방의 인원을 많이 둔 만큼 늘 볼란치와 수비 기동력 때문에 수비는 불안한 팀, 하지만 그만큼 공격력은 매우 뛰어난 팀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고 실제로도 다득점, 다실점 양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일단 비아레알의 빌드업을 막고 턴오버를 유발하기 위해 파레오를 세게 압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로나가 상당히 공세적으로 나오는 편인데 비아레알이 에메리 체제의 역습 성향의 팀이라면
이를 잘 공략하는 양상도 보여줄 수 있겠지만 올 시즌 비아레알은 철저하게 중원을 거치는 지공 양상의 팀이다. 지로나의 강한 탈압박에 약한 파레오가 흔들리면 비아레알의 공격과 수비 모두 불안해질 수 있다. 이번 경기 최종 추천 조합 및 언어버 조합은 홈프로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레알 마드리드 대 라스팔마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레알은 지난 경기에서 두 노장 선수들 위주로 중원을 짰다가 상대의 동적인 움직임에 말리고 말았다. 대신 라스팔마스는 지난 경기 상대인 아틀레티코에 비해서는 동적인 면이 상당히 적은 편이다. 그나마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의 BBC 라인이 건재했던 때라 만나기만 하면 다득점을 기록하던 때의 상황과는 공격진 구성이 다르나 일단 정적인 상대 스타일 덕에 지난 경기처럼 비슷한 골을 허용하는 양상은 적을 수 있다. 이어서 라스팔마스는 지리적인 약점 때문에 원정 경기가 약한 팀이다. 물론 원정에서도 상당히 실점을 잘 억제하는 편으로 레알을 만났을 때엔 중원 장악을 고집하지 않고 5팩도 쓰는 등 나름대로 실리적으로 움직이는 편이다. 레알은 정적인 상대 덕분에 지난 경기처럼 중원에서의 에너지 레벨 저하에 시달릴 염려는 없고 라스팔마스를 상대로 꽤 강했던 편이다. 물론 라스팔마스가 상당히 실점을 잘 억제하는 편이기도 하고 라스팔마스를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의 레알 공격진과 현재 레알 공격 라인업의 무게감은 상당히 다르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이다. 저득점 경기가 예상되기에 언더 또는 레알 마드리드 승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인터밀란 대 사스올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테르는 최근 튀랑 라우타 조합으로 득점포가 주춤한 것이 다소 아쉽기는 하나 일단 둘의 호흡 자체나 온더볼 상황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차라노글루의 복귀로 인해 중원 전력이 100%로 임할 수 있다는 게 더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사스올로는 최근 3경기에서 모두 멀티 득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중원을 장악당해 로리엔테 베라르디로 향하는 공의 양이 줄어든 경우 언제라도 뚝 끊겨 버릴 수 있는 것이 사스올로의 득점력이다. 일단 인터밀란은 사스올로의 중앙 장악을 장담하기 어려워 보이긴 한다. 사스올로가 상대하기 매우 어려운 포메이션의 팀이기 때문이다. 아르나우토비치의 이탈과 튀랑, 라우타로의 방점을 찍는 능력이 하락세라는 점이 염려스럽기는 하나 둘의 호흡이나 온더볼 상황에서 공격진을 이끄는 능력 자체는 이상이 없다는 것을 인지해야겠다. 이번 경기 최종 추천 조합 및 언어버 조합은 홈프로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